누군가가 내 앞에서 화를 낼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화를 내기는 하는데 뭔가 그냥 일반적인 화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데 그 사람 앞에서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필요 이상으로 크게 주눅이 들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면 혹시 지금 내가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잘 관찰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화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 내는 화와 분명히 차이점이 있거든요. 나르시시스트가 화를 내나 평범한 일반 사람이 화를 내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를 이렇게 내든 저렇게 내든 화내는 거야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마 이 영상을 통해 생각이 바뀌게 되실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화내는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화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그 7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작스럽게 이성을 잃고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지적이나 비판을 받았을 때 받은 비판의 크기에 맞지 않게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반응하죠. 상대는 나르시시스트가 화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워집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난데없이 매우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또는 신체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는데요. 자꾸 사소한 비판을 받은 것 뿐인데도 마치 살해 협박이라도 당한 것처럼 도가 지나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이토록 벼랑간 느닷없이 과도한 분노 반응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전문 상담사인 토드 그란데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르시시즘은 기본적으로 열등감이 매우 심한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 대한 거짓된 형상을 창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기 스스로를 그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망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창조해내는데 자기가 원래 남들보다 훨씬 중요하고 특별한 인물이며 남들 위에 군림할 자격이 충분한 아주 가치 높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세뇌시켜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거짓된 모습을 진짜 자신이라고 믿고 사는 이들에게 이 망상은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이 보호막이 없으면 이들은 상처받고 취약하고 아무 능력도 지혜도 없는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들의 인생과 존재 자체를 뒤흔들 정도로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죠.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에게 누군가가 잘못된 점을 알려주거나 현실적인 조언이나 비판을 하려 든다면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오랜 동안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열심히 쌓아온 망상 속의 안전한 세상을 무너뜨리려 드는 악한 시도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는 그 조언이나 비판에 대해 분노로 보복하려 든다고 해요. 이들은 자신이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상대의 잘못에 대한 공정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지 않게 벌컥 화를 내고도 결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못하죠.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는 자기 자신의 망상을 지키고 보호하며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정당한 방편입니다. 두 번째, 정당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받았더라도 화를 냅니다. 누군가가 그 나르시시스트를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판을 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그것을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분노를 품을 뿐이에요. 특히 성격에 대한 비판, 즉 배려를 잘 못한다거나 화를 자주 낸다거나 욕심이 많다거나 이기적이라거나 하는 등의 성격에 대한 비판은 나르시시스트들을 더 화나게 만듭니다. 정말 황당한 것이 누구보다 더 이런 말들을 자주 쓰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 자신은 이런 소리를 죽어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남의 성격을 비판하는 데에는 그 누구보다 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런 비판을 단 한마디도 수용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들은 모든 비판을 사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여러 직원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서로의 개선점을 지적할 수 있겠죠. 지적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나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팀 전체를 위해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수긍하려 노력할 겁니다. 만일 수긍하기 힘든 내용이라면 대화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려 애를 쓸 거고요. 그렇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모든 비판을 고스란히 다 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싫어해서, 자신을 질투해서 고의적으로 자신을 저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비판에도 결코 수긍하거나 수용하는 일이 없죠. 상대방이 자신을 깎아내리고 착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상황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일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동업할 일이 생긴다면 나르시시스트가 일하는 방식 때문에 아무리 일이 틀어지고 잘못되어도 그 부분을 일깨워주고 개선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사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서 바로 화를 내거나 아니면 완전히 상관없는 주제를 들먹이며 상대를 비난하기 시작할 거예요. 또는 만에 하나 눈앞에서는 아무 말 없이 수긍하는 척을 하더라도 긴 시간 동안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보복하려 들 겁니다. 비판이 아무리 정당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조심스럽게 예의 바른 태도로 말했다 하더라도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화나게 만든 그 일을 결코 잊지 않고 어떻게든 보복하고 되갚으려 들 거예요. 네 번째, 이들의 분노는 끝없는 증오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화나게 만든 상대방에 대해 깊은 원한을 품고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에게 사과를 하게 만들고 대가를 치르게 하고 거기에 덧붙여 복수까지 하려 들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가 개인 감정을 품고 자신을 저격했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뿐 아니라 이는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이며 오만방자한 도전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만만하게 봐서 자신을 화나게 했다고 생각해요. 나르시시스트들은 보통 자신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상대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들도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만만한 약자로 간주하여 감히 저격을 시도한 상대방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짓밟고 괴롭혀서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존재인지를 보여주려 할 거예요. 다섯 번째, 횡설수설 앞뒤가 안 맞는 말들로 주장을 늘어놓습니다. 화가 났을 때 타당한 반론을 펼치며 논쟁하려 든다면 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타당한 반론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자꾸만 논점을 벗어나 핵심이 아닌 변두리만 건드리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려 들죠. 충분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러 건너뛰거나 피해가고 갈수록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화를 내기 시작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 진짜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외면하고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상대방의 옷차림이나 업무 성과, 주변 인간관계, 말투나 표정, 최근 당한 안 좋은 일들 등등을 들먹이며 상대를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따라서 처음 다툼이 시작될 땐 아주 작은 문제였는데 주제와 상관없는 악담과 비방, 인신공격 등이 점점 더해지면서 상황이 점점 악화됩니다. 그리하여 작은 다툼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져서 결국에는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여섯 번째, 이 화내는 방식 때문에 결국 나르시시스트들은 사람들로부터 진실된 피드백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지적과 비판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누가 나서서 진언을 하려 들겠습니까? 그들에게 그 어떤 건설적인 지적이나 비판도 시도할 수 없게 되고 그리하여 나르시시스트들은 그 어떤 것도 새롭게 배울 수 없는 인생, 발전이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때문에 그들이 더욱 자신감 있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쉽게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굉장히 특별하고 완벽한 존재, 결코 만만하지 않은 파워풀한 존재라는 망상이 더욱 견고해지거든요.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가 또 화를 낼까봐, 불편한 일이 벌어질까봐 말을 안 하고 참는 것인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유능함에 걸맞게 대우를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결코 틀리는 일이 없고 사람들은 늘 자신의 훌륭한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며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질투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라 여기며 살아가죠. 일곱 번째, 그들의 화는 결국 상대를 향한 비난으로 향합니다. 상대방의 비판에 화를 내기 시작한 나르시시스트는 논점을 벗어나면서까지 상대방을 비판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상대방은 그 비판에 대해 반박하고 반박을 들은 나르시시스트는 더욱더 크게 분노하고 그리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가 해결은커녕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비판과 분노의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토드 그란데 박사의 말에 따르면 신체적 폭력을 저지르는 나르시시스트들의 경우 그 경위를 관찰해보면 이 비판과 분노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다 그렇게 된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들의 분노를 일으킨 원인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별것 아닌 작은 행동이었는데 비판과 분노의 악순환 때문에 작은 문제가 악화되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 폭력배나 사기꾼, 사이비 교주 등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정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며 나를 감싸주고 보호해준다면 아마 그 사람에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의 화는 이러한 정의로운 분노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향한 비뚤어진 시각 때문에 그들은 불필요한 시점에 과도하게 그리고 고질적이고 병적인 방식으로 화를 내죠. 나르시시스트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봤던 사람들은 화내는 것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오해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20, 30대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화내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정의로운 분노를 잘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 질서를 잡기 위해 감정적이 아닌 이성적으로 그리고 꼭 필요한 시점에 꼭 필요한 만큼 현명한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고 선한 질서를 이루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나이 40이 다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답니다. 아무튼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화내는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화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7가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화내는 그 사람이 나르시시즘이 강하다는 의심이 든다면 저의 채널과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과 경험자들의 컨텐츠들을 참고하셔서 최선의 해결 방법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족이거나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 채널의 나르시시스트 대처법 및 그들을 다루는 방법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나르시시스트에 대처하는 모든 방법들을 총망라한 책인 나는 왜 배려할수록 더 힘들어질까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